오늘 끝장 토익 입문반 금요일 온라인 수업은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나간 그 프린트, 파트 5 분사 보충 프린트를 시작으로 해서 부교재에 있는 파트 6 그리고 부교재에 있는 파트 7으로 이어집니다. 전부 미리 먼저 문제를 풀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프린트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프린트를 보시면 먼저 여러분 여기 분사가 하는 일. 그럼 분사가 하는 일에 우리가 개념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 거. 분사는 동사로 뭘 만들었다고 배웠어요? 형용사를 만들었다고 배웠죠. 동사로 형용사를 만들었다? 이 말의 뜻은 동사하다가 동사하는, 동사하고 있는, 그 다음에 동사하다를 이용해서 동사되어진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거고요. 동사하는으로 가면 영어에선 동사의 ing, 과거분사라고 부르는 동사되어지는 pp라고 부르는데 규칙으로 가면 ed를 붙이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불규칙으로 변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분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형용사니까 결국에 하는 일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명사를 꾸미겠죠. 그럼 명사를 꾸민다는 거는 명사를 앞에서 꾸밀 때도 있고 분사는 뒤에서 꾸밀 때도 있고 그 경우는 저희가 배운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원래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보어 자리, 주격 보어니 목적격 보어니 하는 자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문장에서 볼게요. 그럼 1번부터 보시면 관사 있고 그 윈도우즈 창문들 명사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 끼워줄 수 있는 거 형용사. 그러니까 지금 breaking이니 broken이니를 고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깨지는 창문인지 깨진 창문인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럴 때는 breaking과 broken의 원형인 break와 창문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제일 간편해요. 창문과 깨지다. 깨져지는 거죠. 창문 입장에서 정답은 broken으로 갑니다. 순전하게 형용사로 쓰였다는 거에서 명사 앞에서 꾸미는 경우. 그럼 이런 경우도 있죠. 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is라고 동사가 있네요. 그럼 얘는 동사, 그 다음에 앞에는 instructor, 뭐 강사, 주어. 그럼 주어와 동사 사이가 멀면 가장 만만한 건 수식.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로 표시한 부분이 앞에 있는 인스트럭터를 꾸며야 되는데 얘는 왜 뒤로 넘어갔을까요? 명사 앞에 분사가 있는 경우는 지금처럼 분사 한 단어, 책에서는 분사가 단독으로 쓰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분사 한 단어만 썼다는 뜻. 근데 지금처럼 명사 뒤로 넘어갈 때는요, 요렇게 뭔가를 더 데리고 다닐 때 보통 뒤로 넘어가요. 명사 뒤에서 꾸미는 경우. 근데 지금 뭘 데리고 있어요? 어떤 수업, 어떤 과정이란 의미의 명사를 데리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 이 분사 뒤에 명사가 있다는 건 이꼴로 목적어가 있다는 거. 목적어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정답은 현재 분사로 가죠. 이건 이제 원론적인 설명인데 이런 의미상으로 보셔도 과정을 수업하는 강사, 과정을 가르치는 강사, 동사하는 명사, 이게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구조, 명사 있고 분사가 뒤에서 꾸미는데 특히나 현재 분사가 뒤로 넘어가 있다면 그 뒤에 또 다른 명사가 있으면서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얘가 앞에 있는 명사 꾸미기, 명사를 동사하는 명사, 명사를 동사하는 명사. 네, 이 구조였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네요. 근데 3번도 지금 여기 surprised도 놀라게 했다 동사. 앞에 있는 뉴스 주어. 그럼 요렇게 또 꾸미는 말. 뉴스는 뉴스인데 어떤 뉴스예요? 어제 발표되어진 뉴스죠. 의미상으로 봐도 어나운스드로 가는 게 맞습니다. 발표되어진 동사 해진 뉴스니까요. 근데 얘는 왜 뒤로 갔을까요? 얘도 이유는 단순해요. yesterday를 달고 있어서요. 근데 여러분 yesterday가 목적어일 수 있나요? 여러분 목적어라는 건 동사의 대상, 무조건 말이 있다고 해서 목적어는 아닌 거죠. 동사의 대상, 발표하다 무엇을. 근데 어제 발표를 한 거지 어제를 발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목적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더 수동의 의미가 있는 과거 분사로 가는 거죠. 어제 발표되어진 뉴스.
그다음에 4번 가면 4번 조금 어려워요. 회사가 offers 제공합니다. 사형식이에요. 고객들에게 간접 목적어. 무엇을 제공해요? 할인을, 디스카운트, 직접 목적어. 벌크 오더를 하면 왜 우리 마트에서 벌크 상품이라 그러면 대량 구매 상품을 얘기하잖아요. 묶음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벌크 오더를 하면 이제 대량 구매, 대량 주문.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의미상으로는 좀 봤고 지금 여기 또 명사 customers 고객들에게 라는 명사 앞에서 고객은 고객인데 고객을 꾸며주는 말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럼 기존에 있는 고객이네요. exist 존재하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고객, 기존에 있는 고객. 그래서 정답은 existing으로 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과거 분사가 더 맞지 않느냐, 완료의 의미가 있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exist의 좀 어려운 포인트는 자동사라는 거고 자동사라는 개념은 목적어가 없는 개념을 얘기하죠. 그냥 주어가 동사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게 다예요. 주어가 동사한다 끝.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괜찮은 애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주어가 존재한다 끝. 이런 걸 저희가 자동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무엇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서 이 무엇을 개념이 있어야 목적어 입장에서 전환을 하면서 수동태라는 개념이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목적어 개념이 없는 자동사는 수동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로 과거 분사로 명사 수식을 할 수도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얘는 원리는 이렇지만 아예 단어로 외워버리셔도 좋아요. 명사 수식할 때는 existing, 기존의.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이것들이 서류다 하고 끝났으니까 여기서 뒤에서 할 일은 앞에 있는 서류 꾸미는 것밖에 없겠죠? 그럼 여러분 require 요구하다 어떤 서류예요? 요구되어지는 서류. 얘도 뒤에서 수식하네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붙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시면 여러분 6번에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의미가 있는 포인트가 좀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건 다 명사를 꾸몄다면 이번에는 비동사 뒤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주격보라고 부르는 자리에서 문제가 나왔고 이 자리에 분사 문제는 100% 감정분사 문제로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주격보호는 주어를 설명해 주죠. 어셈블리 인스트럭터를 하면은 조립 설명서, 조립 안내 정도가 되겠네요. 컴퓨즈는 혼란하게 만들다, 혼란스럽게 만들다라는 동사. 그래서 컴퓨징이 되면 혼란스럽게 하는 감정을 어제 저희가 배운 개념, 일으키는, 감정을 유발하는 이런 감정 동사의 과거 분사가 되면요. 감정을 느끼는. 그리고 여러분 주격보호 자리니까 기준점은 주어죠. 여러분 설명이 감정을 느낄 수 있나요? 안 되죠. 설명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감정을 일으키는 컴퓨징으로 갑니다. 비슷한 개념인데요. 7번도 보시면 그 코미디언이 관중들을 네모하게 유지했다. 그러니까 그 코미디언이 너무 웃겨가지고 관중들을 아주 신나게 아주 재미있는 상태로 계속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킵의 구조죠. 주어 킵, 목적어, 형용사. 대표적인 오형식 구조. 그럼 이 형용사는 저희가 뭐라고 불러요? 목적격 보호라고 불러요. 그럼 위에는 주격 보호, 이번엔 목적격 보호. 그럼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니까 이번의 기준점은요, 오디언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코미디언 때문에 오디언스 관중들이 뭐해진 거예요? 신나진 거죠. 아주 재밌는 기분을 느끼는 거죠.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excited로 갑니다. 좀 원리는 똑같지만 좀 어려운 버전. 그러면 마찬가지로 감정 관련된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9번으로 가시면 여기도 여러분 was 비동사 뒤에 똑같아요. 명사를 직접 꾸민다기보다는 주격 보호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inspire는 뭔가 영감을 주다. 이것도 감정 개념이에요. 주어가 시장의 연설이네요. 그럼 여러분 시장이 감정을 느낄 수는 있지만 연설이 감정을 느낄 수는 없죠. 연설은 그냥 연설인 거죠. 그러니까 연설이 뭐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거고 감명을 주는 거죠. 감정을 주는 거니까 inspiring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기본기를 보시면 materials, 재료들. 그럼 여러분 재료는요. 재활용되는 거니까 recycled.
그 다음에 가전제품은 망가져지는 거니까 데미지드.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어휘로 또 기억하실 게 프로페셔널은 전문가인데 그러면 경력을 쌓고 있는 전문가인지 아니면 경력이 쌓여진 전문가인지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사실 요 experience라는 단어는 어휘로 굳어져 있는데 experience들을 써서 경력이 있는 경험이 많은 이렇게 어휘로 아예 굳어져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스스로 경력을 쌓은 건데 과거 분사로 수동을 쓰냐라고 하시면 사실 수동보다는 영어에서 좀 살리고 싶었던 의미는 여기서는 완료예요. 경력자라는 건 이미 경력을 쌓은 사람이니까 쌓고 있는 중 ing 좀 어색하고 이미 쌓은 거니까 완료의 의미가 더 필요해서 과거 분사를 갖다 놨습니다. 얘도 어휘로 외우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어휘로 그냥 아예 외워주시면 일이 편해지는데 요거 existing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experienced 어휘로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문제로 넘어가 보면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관사 있고 명사 있어요. 동사 원형이 올 일은 없겠죠. 투부정사도 이 사이에 못 껴요. 언어인은 짜증나게 하다. 완전 감정동사. 그럼 여러분 소음은요. 노이즈 짜증나게 하는 거죠. 소음이 짜증나는 감정을 느낄 순 없죠. 짜증나게 하는 거니까 감정을 유발하는 ing.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여기 동사가 멀쩡히 있네요. 그럼 이 뒤는 보면 이렇게 꾸며야겠어요. 가게를 동사 원형 A, B 말이 안 되고 그럼 가게는 가게인데 뭐 하는 가게요? 다양한 과일 블렌드니까 뭐 과일의 그 주스 섞어서 만드는 과일 주스를 파는 가게. 과일 주스를 파는 가게. 동사 하는 가게니까 정답 D로 갑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셨던 구조 명사, 명사 그리고 이 사이에 현재 분사가 껴서 뒤에서 수식 넘어오면서 목적어를 명사를 동사하는 명사 다양한 과일 주스를 파는 가게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여러분 여기 표시할게요. according to 전치사예요. 뭐뭐에 따르면 전치사 뒤에 뭐 와요? 명사 와야 되죠? 기사에 따르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는 아티클 기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사를 또 꾸며야 되니까 원형이 꾸밀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물론 여러분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밀 수는 있어요. 퍼블리시는 출판하다. 그럼 의미가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출판할. 그 다음에 퍼블리싱은 뭐 출판하는 퍼블리시드는 출판된. 그럼 여러분 기사와의 관계로 생각하면 퍼블리시라는 말과 기사는 출판되지는 거죠. 명백하게 출판되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퍼블리시 다음에 무엇이란 목적어도 없고 과거 분사가 수식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투부정사가 꼭 수식을 해야 된다면 출판될 to be published 수동을 넣어주는 게 맞아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 그래서 여기선 출판될 거니까 정답 D. 그 다음에 여러분 브로셔는요. 브로셔는 동봉되는 거죠. 인클로즈 동봉하다. 그러니까 동봉된 브로셔. 같이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그 동봉된 브로셔. 동사 되어진 명사. 정답은 D.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시면 birth rate 하면 출산율이에요. 말 그 탄생률이니까 출산율. 그러면 decline은 여러분 감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런 감소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자동사고 그냥 주어가 줄고 주어가 감소를 하는 거예요. 명사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어든, 감소된 한국어로 그럴싸한데 영어에선 안 써요. 이 단어로는. declining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수식을 할 때는 명사를 꾸밀 때는 네, ing로 말이 굳어지는 게 맞아요. 아까서 배운 existing처럼요. 그래서 declining 줄어들고 있는 네, 이렇게 정답은 B로 갑니다. 그 다음에 6번도 보시면 요건 그냥 좋은 어휘. 커머셜 뭐 서플라이어 하니까 뭐 공급 업체. 그럼 이 회사는 나라의 선도적인 아주 이끄는 선도적인 정답 D로 가는 거죠. 명사 수식하면서 명사 수식해야 되니까 어차피 다 안 맞고 정답은 D. 얘도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빈출 어휘 시리즈입니다. 이끄는
선도적인, 회사 앞에 쓰기 제일 좋은 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period of time이니까 뭐 시간, 기간, period, 기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같은 말은 수식 기능을 찾기 힘들죠? 그 다음에 limitation도 이거 명사, 제한, 규제라는 의미의 명사, 리미트는 동사 아니면 명사. 동사로는 제한하다, 리밋이 명사로는 한계점, 한도. 그래서 뭐 속도의 그 한계점 하면 뭐 스피드 리밋 이런 표현을 쓰죠. 어쨌든 지금 명사 목금이니까 BC 다 거둘게요. BD 다 거둘게요. 그럼 리미티드는요, 제한하다로 만들면 제한된. 그 다음에 ing 붙으면 능동. 근데 여러분 기간은요? 기간은 제한되어진 거겠죠? 정답은 A로 갑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여기에 should contact 해서 동사 구간 있죠? 직원들 주어 있어요. 주어와 동사 사이가 멀어요. 뭐 해야 돼요?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야 돼요. 그럼 또 꾸미는 성질이 없는 거 A와 D를 거둘게요. 여러분 interest는 감정 동사죠. 흥미를 주다. 그럼 ed 붙으면 흥미를 느끼는, interesting 하면요, 흥미를 주는, 흥미를 유발하는. 그럼 여러분 이 직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회사의 스포츠팀에 가입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직원들이죠.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B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가장 기본형 분사 문제들, 명사수식하는 분사 개념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한 거 꼭 틀린 문제 있다면 꼼꼼하게 리뷰를 해보세요. 저희는 부교재의 파트 6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부교재 59페이지에 있는 파트 6 지문입니다. 먼저 풀어보셨을 거고, 저희가 늘 파트 6를 접근하는 방식처럼 흐름으로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흐름으로 쭉 읽어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메일이고 Thank you for submitting your resume. 예, 이력서를 제출해줘서 고맙대요. 근데 어느 자리에 이력서를 냈냐면 지역 마케팅 매니저 자리에, 이 회사에서요. 그래서 이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이력서를 내서 지금 이 이메일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뭐 이력서를 냈으니까 그거에 대한 뭐 부가적으로 합격이나 불합격이나 추가 인터뷰 약속이나 뭐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겠죠. We reviewed it. it은 이력서겠죠. thoroughly,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너의 이력서를 검토했고, and determined, 결정을 했어요. 뭘 결정을 했냐면 이분도 비록 모모이지만 너가 131번한 work experience, 업무 경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도 없냐면 요구되어지는 education을, 교육적인 백그라운드, 배경이라는 건 보통 학력을 의미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요구되어지는 학력은 없지만 너의 전문적인 성취와 그리고 우리 제품의 마케팅에 대한 아이디어가 매우 132번 하다고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력서를 내서 이 회사에서 이걸 자세히 봤더니, 그리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 업무 경력이랑 그 다음에 학력은 좀 아쉽지만 이런 점이 좋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1번에 이력서를 낸 사람한테 업무 경험이 뭐가 없다고 얘기하겠어요? 이 주의를 기울이는 업무 경험이랑 어울리는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프로미스드로 보통 이 문제는 오답을 많이 가는데, 프로미스도 여러분 생각해볼 포인트가 있는 게, 우리가 어느 회사를 지원할 때 내가 이런 업무 경험을 갖고 오겠다고 서로 약속을 하고 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상 좀 이질적이에요. 그 다음에 의존하는 것도 업무 경험이랑 안 어울리고, 제일 무난한 건 관련 있는, 그 다음에 뭐 적절한.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적절한 관련 있는 업무 경험과 이 말과 요구한 거죠. 또 required, 요구되어지는 학력은 없지만 너의 성취와 그 다음에 이 마케팅에 대한 아이디어는 매우 132번 하다. 좋은 얘기 들어가겠죠. 이건 여러분 앞에 저희가 프린터 풀고 온 거랑 좀 비슷한데, 여기 아의 표시를 좀 해주시고, 비동사, 그 다음에 매우, 부사. 그러니까 여기 자연스럽게 들어갈 건 매우, 형용사 하다. 형용사가 일단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impress부터 뺄게요. 얘는 동사, 감명을 주다. 얘도 감정동사 개념이에요. 감명을 주다.
그럼 impressed는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명을 받는 거죠. 감명을 느끼는 거죠. 근데 주어가 전문적인 성취와 아이디어. 성취와 아이디어가 감명을 느낄 수는 없으니까 D도 뺄게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확실하게 이거 공부하려고 일부러 낸 건데 굉장히 빈줄 패턴이에요. 그리고 impressing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편합니다. 잘 안 쓰는 말. 왜 잘 안 쓰냐면 impress에 ing를 붙여서 감명을 주는 이러면 쓰겠다 싶으실 수 있는데 딱 그 의미로 멀쩡한 형용사가 있어요. impressive라는 멀쩡한 형용사. 그러니까 멀쩡한 원조 오리지널 형용사가 있는데 동사로 형용사를 힘들게 만들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상 깊은 감명을 주는 이 의미로는 impressing을 쓰는 게 아니라 impressive를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 자리가 비동사 뒷자리라서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이제 impressing 같은 거 사전에 찾으면 보호 자리에 안 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냥 항상 이 impress 문제는 굉장히 빈줄 패턴이거든요. 요렇게 대결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impressing과 impressed와 대결하는 게 아니라 얘는 좀 특별하게 impressive와 impressed가 대결한다. impressed가 감명을 느끼는 거, impressive가 감명을 주는 거. 얘는 어휘로 좀 공부하셔야 되는 거. 정답은 감명을 지금 주는 거고 인상 깊은 거니까 C로 갑니다. 그럼 133번에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한 이력서의 최종적인 평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여기 살짝 오타가 있었네요. 네, 우리의 마케팅 디렉터인 이 존 맥그레스랑 그 다음에 and I 내가 would be happy to invite you here in our Boston office 보스턴 사무실에 초대를 하고 싶대요. 너를 추가적으로 너의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서가 일종의 면접 제안인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은요. 앞에서 어쨌든 이력서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긍정적이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면접 약속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정도로 이어지면 되겠네요. 다른 뜻을 모르셨다면 배워놨어야 되는 뜻 지금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4번으로 가시면 I think September 12, 9월 12일이 would be fine 좋을 것 같아. 이제 약속 잡아야 되니까 날짜 얘기했고 마무리 멘트.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만한 마무리 멘트를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약속을 지금 이제 잡고 있는데 unexpected 예상치 못한 비즈니스 트립 때문에 출장 때문에 스태프 미팅이 연기된다. 뭐 이런 얘기를 굳이 이 사람한테 할 필요 없죠. 이 사람은 이제 면접 보러 올 사람. 그러면 약속 잡을 때 마무리 멘트로 제일 만만한 건 이거겠어요. 우리의 인사팀에 전화해줘. 그리고 let us know. 우리에게 알려줘. 어느 시간이 너에게 가장 편리한지 알려줘. 그러니까 요걸로 가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 정답이고 여기에 오답은 보통 10번으로 가요. 오답을 간다면. 그럼 왜 10번으로 가냐면 이해는 돼요. including you 너를 포함하여 10명의 파이널리스트 말 그대로 면접 최종에 올라간 사람들이 전화로 스크린드가 전화로 면접이 될 거니까 너도 너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줘라.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사람을 뽑고 있는 얘기랑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앞에서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 보스턴 사무실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굳이 오라고 했고 그리고 약속 잡고 날짜 정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제 와서 뭐 10명 후보가 있는데 전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틀 이유가 전혀 없죠. 요것도 내용 안 맞고 무난하게 마무리 멘트 B로 갑니다. 그래서 지문 하나 받고요. 그럼 여러분 저희 파트 7으로 넘어갈게요. 파트 7 진도는 부교재 76페이지 그리고 7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여기 서베이 폼이네요. 설문조사 양식. 그래서 요즘 좀 토익에서 좋아하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설문조사. 보통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그래서 뭐 서비스 만족도나 아니면 뭐 상품의 만족도나 우리 웹사이트 이용의 편리함에 대해서 뭐 이런 걸 설문조사 하는 양식. 그럼 저희 원래 푸는 스타일대로 움직일게요. 먼저 여러분 뭐 하셨어야 돼요? 151번 그냥 문제 읽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확인 1번 문제 읽기. 설문조사의 메인 목적은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무슨 종류의 설문조사냐? 이 설문조사 뭐 때문에 하는 거냐? 뭘 알고 싶어서 하는 거냐? 이걸로 가시면 위에서 읽어 정도 보면 이 프라이머 패밀리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스테이크하우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레스토랑쯤 되나 봐요. 우리는 테이크 프라이드 자랑스러워한대요. 뭐뭐만큼 뭐를요? 우리 서비스의 퀄리티를 자랑스러워해요. 뭐만큼이나 우리가 그러한 것만큼이나 음식에서. 그러니까 음식에서 자랑스러워하는 것만큼이나 as 뭐뭐만큼 뭐뭐한 음식의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의 질도 자랑스러워해요. 여기까지는 딱히 설문조사를 뭐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가보시면 your feedback 너의 피드백이 allow us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뭐 하는 것을요? 뛰어난 outstanding한 직원 우수한 뛰어난 outstanding 여기서는 직원을 recognize 알아보고 그리고 address 어떤 부정적인 이슈들을 address 이렇게 쓰는 address는 해결하다. 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줘요. 우리의 직원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서비스도 되게 자랑스러워 하는데 그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특히나 너가 이 설문조사를 해서 피드백을 해주면 뭔가 우수한 직원을 평가하고 그리고 직원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있으면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직원을 평가하는 종류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종류의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구나를 아셨으면 밑으로 내려와요. 메뉴의 인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맛있는 거 골라달라고 한 적 없죠? 그 다음에 레스토랑의 어피어런스 하면 외관 말 그대로 그 인테리어나 외적인 모습 인테리어나 외적인 모습이 예쁘냐 안 예쁘냐 이런 거 물어본 적 없죠? 그리고 새로운 직원의 인센티브 플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 진짜 이상하죠? 전혀 상관없고 정답은 뒤로 갑니다. 직원의 프로페셔널리즘 전문성을 evaluate 평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evaluate는 평가하다. 정답은 뒤로 가요. 그 다음에 152번으로 가보시면 이 폴더링햄이란 사람에 대해서 indicated 언급된 것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아와야 되긴 하는데 그럼 여러분 요건 설문조사라는 약간 특별한 저희가 좀 특수한 지문 형식을 배우고 있는 거라서 기존 indicate 문제랑은 좀 차별점이 있어요. 사실 얘가 주인공. 일반적으로 언급된 것은 하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으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가 눈에 띄는 건 핵심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뭐고 어디 살고 이메일은 뭐고 근데 너무 TMI죠. 굳이 문제로 내기에는. 설문조사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언급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추론 이런 문제를 시키면 저렇게 깨알 같은 개인정보 칸에서 찾아오란 뜻이 아닙니다. 보통 저기부터 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뭘 하시면 더 좋냐면 이런 문제는 지금 정보가 이렇게 퍼져 있고 이 사람의 개인정보를 우리가 굳이 일일이 읽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일수록 이런 방법을 써보면 좋아요. 보기와 역대조. 보기와 역대조라는 건 보통 저희가 지문 읽고 보기 매칭하고 지문 읽고 보기 매칭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종류 설문조사가 좀 특수한 양식글에서 이런 문제는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과 대조하세요. 그게 역대조. 레스토랑의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 이걸 읽고 역으로 대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서비스 마음에 안 들었나? 근데 그러기엔 너무 very good, excellent 이런 데 표시해놨죠? 아니네. 그 다음에 식사 쿠폰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 왜 하지? 찾아봐야 되고 레스토랑에서 아침 먹었나? 아침을 먹었나 이 사람이? 그러기엔 다녀간 시간이 너무 PM 저녁이네요? 아니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테이블을 예약했나? 이거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지금 둘 중 하나를 찾아 정답을 찾아야 되죠. 왜 식사 쿠폰을 받았다고 얘기했지? 식사 쿠폰 관련된 얘기가 있나 하고 이렇게 역으로 찾아서 역대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20짜리 밀쿠폰을 받을 것이다. 근데 포더햄은 누구예요? 설문조사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밀쿠폰을 받겠죠. 정답은 B로 갑니다. D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옆에서 한 질문 더 가볼게요. 얘는 조금 평범하게 밑에 있는 웹페이지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인턴 채용 공고 정도가 돼요. 굉장히 토익에서 클래식하면서 고전적이면서 꾸준히 스테디한 아주 스테디한 지문 내가 베스트셀러면서 스터디셀러인 지문이에요.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 그래서 뭐 채용 공고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나 인턴십을 채용하는 내용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래서 얘는 좀 내용과 단어로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MHA의 인턴십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이거 열심히 대조하면서 하나 맞는 거 찾으면 끝. 이게 포인트예요. 남 문제는 다 대조를 해야 되지만 O를 찾아야 되는 문제는 하나 맞는 거 제대로 찾으면 끝. 예,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읽어가면 이 MHA의 인턴십이 이제 structured 뭐 구조가 잡혀져 있어요. 어드밴티지를 이점을 제공하도록 프로바이드 제공하다 누구에게요? 학생들과 그 다음에 MH 둘 다에게. 그래서 이것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그 다음에 MH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하도록 뭐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While working on project under the guidance of MH staff, MH 스태프의 뭐 보조하에 그 다음에 안내하에 프로젝트에 일하면서 인턴들은 경력도 쌓고 그 다음에 시급도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다 정보니까 밑으로 내려가 대조한다 그러면 아 인턴을 뽑는구나. MH의 인턴, 그 다음에 학생한테도 좋고 회사에도 좋구나. 경력도 쌓고 직원들이 도움도 주는구나. 플러스로 시급도 받는구나. 뭐 이런 정보를 잔뜩 얻었으면 밑으로 내려와서 대조를 해보시면 더 적절히 끊고 내려오셨어도 돼요. 정답은 뒤로 가는 거죠. 시급 받는다고 했으니까 유급 포지션이 맞습니다. 이 영어권 인턴십은요 무급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무급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돈을 준다면 정확하게 시급을 준다 뭐 어떻게 준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표시를 해놓죠. 어쨌든 유급 맞으니까 정답 D. 그럼 배급이 4번으로 이동. 웹페이지에 따르면 누가 인턴십에 eligible for 이 인턴십의 자격 조건이 되는가? 자격이 있는 be eligible for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인턴십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찾아야 돼요. 그 구간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다 보면 인턴십에 대한 설명이 쭉쭉쭉 나오다가 자격 조건을 딱 요렇게 써놨어요. Only those enrolled full-time at the University of Moyard Village or Monyardville State University may apply. 요 핑크색 문장을 찾으셨으면 정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쓰는 those는 people 사람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대학교나 이 대학교에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정규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지원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저 대학이나 저 대학을 다녀야지만 이 인턴십에 지원을 할 수 있구나 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특정한 과목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학점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2년 과정을 끝내, 그러니까 뭐 2학년을 수료한 3학년부터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정답은 B로 가는 거죠. 특정 인스티튜션 교육기관, 대학도 교육기관이니까요. 딱 집어줬잖아요. 저기 두 군데라고. 특정 교육기관을 참석하는 학생들, 이 사람들이 자격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5번으로 가시면 potential applicants, 그러니까 잠재적인 지원자, 그러니까 지원할 가능성이 앞으로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라고 instructed, 지시를, 안내를 받는가. 그러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다른 인턴십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려면 이 회사에 지원할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번 인턴 같은 경우에는 특정 대학 대상으로 하지만 다른 대학교의 학생들도요 환영을 해요. 왜냐하면 이용 가능한 자리들이 그 앞으로 뭐 이 인턴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서 여러 자리들이 나오거든요. 이번 거는 그렇지만 그다음에서 그 각각의 자리들이 advertised separately 개별적으로 온라인 잡보드니까 뭐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those interested in applying 이 those 또 나왔네요. 관심이 있는 뭐 하는데요? 지원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뭐 하래요? 이러한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래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서비스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온라인 잡보드가 되겠죠. 이런 게시판. 그러니까 게시판 뭐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게시판을 봐라. 그러면 연락하라고 한 적 없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문서를 모으라고 한 적 없고 MHA에서 출판하는 퍼블리케이션 출판물을 읽으라고 한 적도 없으니까 분명 게시판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A로 가는 거죠. 웹사이트의 포스팅을 모니터한다. 모니터한다는 건 결국 이 두 단어를 합친 겁니다.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모니터한다. 늘 이렇게 단어는 바꿔 쓰기 때문에 저희가 토익 공부를 해가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기는 지금처럼 이해하고 보기의 매칭을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거. 그러려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요런 154번이나 155번 같은 문제들 지워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얘기 한 적 없고 이런 얘기 한 적 없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파트 7 연습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시간에 저희 학원 현장 수업에서 뵐게요.